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일단 뭐 네이처셀은 제가 여러분들 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뭐 중장기 입형들 지금 모으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중장기 입형들 지금 이격을 모으는 것 같다. 모았다가 한 번에 지금 발산시키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일전에도요. 한번 주가가 폭발했을 때 있죠. 이럴 때 보세요. 자, 이때도 지금 중장기 입형들이 모아졌다가 폭발했거든요. 이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횡보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때 이어갔다가 한순간에 이격을 모아버리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폭발을 시켜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패턴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 이때 당시에도 제가 수급을 한번 체크를 했을 때 지금과 똑같은 수급이에요. 지금 보면 투신 엄청 사죠. 투신이. 근데 주가는 어때요,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외국인 들어오죠. 기관 물량 모으고 있어요. 금투 물량 안 나가요. 개인만 나가요, 지금. 아무도 안 나가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이거 느낌이 이상해요, 진짜로. 뻥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이거 밑에 2년선은 이격을 못 모을 거예요. 꽤 오래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거 이격을 이렇게 모으려면은, 위로 올라오려면. 아무리 못해도 6개월에서 1년은 더 행보해야 돼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것 같고, 투신이 지금 그 정도 들어오고 지금 매집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아까 앞전에 그거랑 똑같이 6개월이랑 1년선을 이격 밀집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격도가 많이 좁혀졌다가 한순간에 지금 발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조만간 한번 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이슈도 한번 체크는 해봤거든요. 이슈가 없어요. 뭐 새로 나온 이슈 하나도 없어요. 한 시간 전에 뭐 나온 것도 보면은 제가 지금 장 마감하고 찍잖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뭐 오늘 뭐 3% 넘게 상승 마감했다. 없습니다, 없어. 뭐 새로운 이슈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격을 모으고 발산하려고 할 때 재료가 나올 가능성을 우리는 예상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를 또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 투자 전략 PDF 파일에다가도 제가 업데이트는 다시 해놓기는 했거든요. 일단은 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면 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따가 PPT에서도 자세하게 한번 좀 다뤄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네이처셀 같은 경우 제가 헤드라인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반려 이후에도 움직이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인데, 아마 좀 네이처셀 투자하시는 분들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거 쏠 것 같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갈기도 하고, 악재가 끝난 건지 아니면 기대감이 앞선 건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공존을 할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품목 허가가 반려된 종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이처셋이 다시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 키워드로 좀 볼 수가 있죠. 악재가 끝난 건지 아니면 기대감이 또 앞서가고 있는 건지, 이 질문부터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큰 흐름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요. 지금 고령화 시대죠. 고령화 시대에서 결국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 대한 부분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수술을 미루거나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 수요가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빈자리를 재생 의료가 채우려 가는 그 시도가 꾸준하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조적인 수요 기반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고령화가 예전에는 트렌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뭐냐, 장기 트렌드로 위치를 잡아 나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재생 의료 섹터 자체가 이제는 장기 트렌드 산업군으로 자리를 매김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메디포스트 카티스템에서도 2012년도에 국내 품목 허가를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관절세포 치료제가 제도권에도 이미 들어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시장이요. 네이처셀에게도 같은 잣대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수요 위에 결국에는 허가 여부라는 단일 이벤트가 얹혀 있는 구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카티스템 허가가 2012년도에 그 당시에 제도권으로 진입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
지금 시장이 장기 트렌드로 형성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에 네이처셀이 조인트 스텝, 무릎 퇴행성 관절염 쪽에 대한 부분들의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일 이벤트가 같이 얹혀 있는 구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여기에도 아마 메이저들이 지금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쏠리는 거는 뭐예요? 조인트 스템이에요. 조인트 스템. 왜냐하면 2025년도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8월 달 품목 허가 반려가 뭐 있었어요. 조인트 스템에 품목 허가 반려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후에 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소송 절차가 핵심 변수가 됐었죠. 자, 그러다가 임상적에 대한 부분들의 유일성 논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국내 상용화는 쉽지가 않더라는 반론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이처셀에 대한 부분들의 그 기대감이 완전히 꺾였던 거죠. 아, 올라왔던 그 주가가 결국에는 식약처에서 품목가 반려가 됐는데 회사가 소송 절차를 밟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상용화에 난항을 겪으니까 투자자들도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네이처셀한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이처셀에 투자를 할 가치가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미국 트랙에서 평가 신호로는요, FDA, RMAT 쪽, 즉 2024년 10월 22일에 그리고 FDA, BTD 지정이 2025년 3월 20일에 지정 이력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준에서 놓고 볼 때는요,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점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식약처 속에서는 허가가 반려가 된 건데 반대로 FDA 쪽은 평가가 다르다라는 거죠. 식약처랑. 근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 투자 입장으로 바라볼 때는요, 국내 식약처에서 인허가가 떨어지는 거랑 FDA 쪽에서 인허가가 떨어지는 거랑 주가의 변동성이 뭐가 더 큽니까? 후자가 더 크잖아요. 이쪽이. 더 주가의 상승력도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건 저도 이거라고 봐요. 미국 트랙. 이게 미국 트랙 쪽이 어차피 잘 되면요. 이 식약처 쪽에 대한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잘 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회사는 결국에는 이 지정 이력을 제시를 하면서요. 글로벌 기준에서도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부분들이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 투자 전략지 PDF 파일에다가도요. 이 부분들을 다시금 업데이트를 좀 해놨거든요.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 식약처에서 작년에 반려를 받았는데 FDA는 시각을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보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메이저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업데이트한 파일이 지금 이겁니다.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목표가, 손절가, 매수가가 전부 다 달라졌어요. AI 기반의 퀀트랑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 저의 분석 자료까지 같이 결합을 시켰더니 목표가가 전부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손절가도 이번에 좀 달라졌고 매수가도 이번에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나 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이쪽이더라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이랑 AI 매집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산출을 해서 분석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확 달라졌습니다. 불과 한 달, 두 달 만에.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매집 단가가 달라지니까 최종 투자 시나리오가 확 달라져 버려요. 여기가. 그러니까 모멘텀이랑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변한 건 없거든요. 이 부분들은. 근데 이 매집 단가가 바뀌어 버리니까 결국에는 최종 투자 시나리오가 변경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요. 이거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들 받아 가셔가지고 꼭 한 번 더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가까지 같이 수정이 돼가지고 아마 이번에는 정말 좀 크게 네이처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아마 제가 못해도 최소 진짜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50%는 기본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PDF 파일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요. 아래 나와 있는 제 여기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두 글자 도움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 번쯤 여러분들 꼭 눌러주세요. 제가 항상 네이처셀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항상 재료가 나오는 대로 항상 서치를 하고 AI 가치 퀀트를 돌려가지고 이거 업데이트가 되면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PPT도 하나하나 제가 다 신경 써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도움도 받아가셔가지고 안전적인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적을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실적은 아직 방어적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최근에 공시로 확인된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2025년 연결 기준 매출이요. 한 207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영업 손실은 여전히 뭐 적자입니다. 36억 원. 적자 구간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벤트가 지연이 될수록 손실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현재 네이처셀이 계속해서 갖고 있는 하나의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제 이 적자를 깨려고 얘네들이 신사업을 이번에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고 결국 여기에 조인트 스템과 바스코 스템이 미국 FDA 쪽에서 어떤 평가가 내려지느냐 그리고 FDA 승인이 떨어지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도 이 종목의 밸류는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익보다는 허가랑 지정 이력이 실제 상업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옵션 가치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익보다는 옵션 가치가 더욱더 주가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은 사실 실적을 지금은 너무 크게 신경을 쓸 필요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미래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망의 축을 우리가 총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국내와 미국 두 가지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제 국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요. 만약에 소송 과정에서 반려 처분에 대한 부분들의 적정성에 혹시라도 균열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는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의 재검토 이슈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기대감이 국내에서도 생기겠죠. 그럼 당연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게 되면요. 판결이 만약이라도 장기화가 된다거나 혹은 회사의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면은 올해도 내내 리스크를 부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는 미국에 대한 상승 시나리오와 하락 시나리오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상승 시나리오는 베스트는 가장 이거죠. 올해 FDA와의 추가 미팅 결과, 그리고 임상 단계 진척이 공식 문서로 확인이 되면요. RMAT, BDT 지정 이력이 실제 가속화 트랙으로 이어졌다라는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져요. 그때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 프레임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죠. 추가 발표가 혹시라도 지연이 되면은 지정 이력의 상징성만 남고 기대는 먼저 식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하게 우리가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 이 종목의 분기점은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아니라 이 타임라인에 달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얘네들이 작년 8월에 조인트 스텝 품목 허가가 반려가 났었고요. 올해 상반기 때 국내 소송 일정에 대한 구체화 여부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미국 FDA 추가 미팅, 임상, 진척이 확인이 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 두 화면에 다 같은 시점에 겹쳐 있는 분기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공식 발표가 아마 나오는 그 시점이
주가가 상방이냐 하방이냐의 갈림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때 또 나오게 되면 업데이트가 되면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만큼 내가 움직여야 수익을 볼 수가 있죠. 다만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바라보기보다는요. 아직 부각을 덜 받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꼭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은 꼭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 하이닉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K하이닉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 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 달이면 10, 11, 12, 1, 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 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 회복, 그에 따른 로봇 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세요. 왜냐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 수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 기업의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이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선과 1년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 개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과 8, 9, 10, 11, 12, 1, 뭐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봇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드렸었는데 아마 몇 분 못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걸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들 다 갈 때 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 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 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올해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이 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2794-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